어르신들, 오늘은 이게 땡긴다고요? 그럼 여기로 가보셔요. 전철 타고 찾아가는 수도권 시장 탑10. 어르신들, 오늘 집에만 계시기 조금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막상 나가려고 하면 또 고민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지? 멀리 여행 가기는 부담스럽고 차를 끌고 나가기도 귀찮고 그렇다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오기는 아쉽습니다. 그럴 때 전철 한번 타고 시장 구경하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그냥 시장은 아닙니다. 오늘은 빈대떡이 당긴다. 닭강정이 먹고 싶다. 싱싱한 회가 생각난다. 뜨끈한 순대국 한 그릇 먹고 싶다. 아니면 옛날 물건 구경하면서 추억에 한번 빠지고 싶다. 먹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에 따라 가야 할 시장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구시니어즈가 골라봤습니다. 일부러 전철을 타고 찾아갈 만한 이유가 있는 시장. 먹거리 하나가 유명하거나 그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거나 시장에 갔다가 주변까지 하루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곳. 그런 시장 10곳입니다. 처음에는 먹으러 가는 시장이 나오지만 중간부터는 건강을 챙기는 시장. 그 다음에는 옛날 추억을 찾는 시장. 그리고 마지막 2위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놀다 와도 될 만한 곳입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10위부터 시작합니다. 10위, 광장시장. 10위에는 서울 종로의 광장시장입니다. 광장시장이 겨우 10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명세만 따지면 훨씬 위입니다. 그런데 요즘 광장시장은 관광객도 워낙 많아서 조용히 장 보러 간다기보다는 먹거리 구경하러 가는 시장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도 음식만큼은 확실합니다. 광장시장에 가면 역시 빈대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철판 위에서 기름 냄새를 풍기며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빈대떡.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합니다. 여기에 육회 한 접시. 육회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조합 하나만으로 광장시장에 갈 이유가 있습니다. 막걸리까지 한 잔 곁들이면 시장 나들이 기분이 제대로 납니다. 그런데 너무 배부르게 드시지는 마십시오. 광장시장 골목 안에는 김밥, 국수, 떡볶이 등 계속 눈에 들어오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철은 1호선 종로가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광장시장만 보고 바로 돌아오지 마시고 종로와 청계천 쪽을 조금 걸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빈대떡과 육회가 땡긴다. 그러면 광장시장입니다. 그런데 9위는 좀 다릅니다. 서울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는 한 음식을 사기 위해 줄까지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위. 신포국제시장. 9위는 인천 신포국제시장입니다. 여기는 시장 이름보다 음식 이름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닭감정입니다. 윤기가 반질반질한 빨간 양념. 겉은 바삭한데 씹으면 속살은 부드럽습니다. 매콤하면서 달고 한두 조각만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손이 갑니다. 신포시장 닭강정이 유명해지면서 아예 이것 하나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공갈빵도 재미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빵인데 안은 텅 비어있죠. 옛날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봉지 사 들고 가기도 좋습니다. 전철은 수인 분당선 신포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포시장의 진짜 장점은 닭감정만 먹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이동하면 인천 계암장 거리와 차이나타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됩니다. 신포시장 가서 닭강정 사고 계양장 구경하고 차이나타운까지 한 바퀴. 오늘 닭강정도 먹고 인천 나들이도 하고 싶다. 그러면 신포국제시장입니다. 그런데 다음 시장은 닭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회를 좋아하시는 분은 8위를 기억해 두십시오. 8위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8위는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 시장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분위기부터 일반 시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수조가 줄지어 있고 물이 튀고 여기저기서 생선을 손질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장인데 잠깐 바닷가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소래포구 하면 역시 수산물입니다. 꽃게, 새우, 각종 생선, 그리고 회. 오늘은 마트에 포장된 회 말고 내가 직접 보고 골라서 먹고 싶다. 이런 날은 소래포구가 좋습니다. 특히 제철 해산물이 나오는 시기에 가면 시장을 구경하는 재미가 훨씬 커집니다. 집에서 드실 생선을 사도 되고 젓갈이나 수산물을 사도 되고 그 자리에서 회 한 접시 먹고 와도 됩니다. 전철은 수인 분당선 소래포구역입니다. 차가 없어도 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시장에서 식사하고 포구 쪽을 천천히 한번 걸어보십시오. 멀리 강릉이나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잠깐 바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가 땡긴다. 꽃게가 땡긴다. 바다 냄새도 좀 맡고 싶다. 소래포구입니다. 그런데 회보다 뜨거운 국물이 생각나시는 분도 계시죠? 다음 시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위 수원지동시장. 7위는 수원의 지동시장입니다. 지동시장에 가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순대타운입니다. 순대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여기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순대, 모듬순대, 순대볶음, 그리고 뜨끈한 순대국. 날씨가 조금 쌀쌀한 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순대국에 새우젓 조금 넣고 깍두기 하나 올려서 먹으면 정말 든든합니다. 요즘 예쁜 카페도 많고 근사한 식당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시장 음식이 더 당기는 날이 있습니다. 지동시장은
수원역에서 내려 버스로 이동하시면 편합니다.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팔달문이 있고 수원 화선이 있습니다. 순댓국 한 그릇 먹고 시장 구경하고 팔달문 쪽으로 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밥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반나절 나들이가 됩니다. 오늘 뜨끈한 순대국이 생각난다. 수원 지동시장입니다. 6위 남대문 시장. 6위는 남대문 시장입니다. 남대문 시장은 정말 오래됐죠. 어르신들 가운데는 젊었을 때부터 남대문 시장을 다니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옷도 있고 안경도 있고 주방용품도 있고 수입물품도 있고 정말 없는 것을 찾기가 더 힘든 시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쇼핑 이야기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먹으러 가는 시장이니까요. 남대문 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 갈치조림입니다. 큼직한 갈치가 매콤한 양념 속에 푹 익어 있습니다. 갈치 한 점 밥 위에 올리고 국물 조금 비벼서 먹으면 밥 한 공기가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는 칼국수 골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갔는데 나는 갈치 먹을래, 나는 칼국수가 좋은데, 그래도 싸울 필요 없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전철은 4호선 회원역입니다. 시장에서 밥 먹고 남대문 시장 구경하고 바로 옆 숭례문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5위 경동시장 서울 양령시장. 5위는 경동시장과 서울 양령시장입니다. 이 지역은 정말 독특합니다. 시장에 들어가면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물건이 많습니다. 말린 약초, 각종 한약재, 대추, 견과류, 곡물, 건강식품, 커다란 봉지에 담긴 약재를 보고 있으면 이건 어디에 좋은 거지? 괜히 한번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시장 특유의 한약재 냄새도 납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냥 장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몸에 좋은 것을 찾으러 일부러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전철은 1호선 제기동역입니다. 굿시니어즈를 계속 보신 분들은 제기동 이야기가 나오니 반가우실 겁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제기동의 어르신들이 왜 많이 모이는지 살펴봤죠. 시장만 봐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구경하고 양령시장 둘러보고 경동시장 안에서 식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몸에 좋은 것 좀 보러 가고 싶다. 그러면 경동시장과 서울 양령시장입니다. 그런데 4위는 아무 날이나 가시면 안 됩니다. 날짜를 잘못 맞추면 오늘 보여드리는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4위 모란민속 5일장. 4위는 성남 모란민속 5일장입니다. 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 매일 열리지 않습니다. 날짜 끝자리가 4일과 9일인 날,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이때 가셔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장날에 가면 정말 장관입니다. 천막이 끝없이 이어지고 농산물, 약초, 잡곡, 옷, 신발, 생활용품, 별의별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란장의 진짜 재미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구경입니다. 여기서 흥정하고 저기서 음식 먹고 시장 상인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요즘 깔끔한 마트에서는 느끼기 힘든 옛날 장터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따라 5일장 다녀보신 분들은 문득 옛날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전철은 모란역입니다. 장날만 잘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굿시니어즈 시청자분들께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4일과 9일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괜히 7일에 가셔서 굿시니어즈에서 사람 많다더니 어디 갔어? 하시는 곤란합니다. 자, 이제 TOP3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3위부터는 먹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몇 시간을 놀 수 있는 시장입니다. 3위 서울 풍물시장. 3위는 서울 풍물시장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시장에 들어가면 이게 아직도 있었어? 싶은 물건들이 나타납니다. 옛날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카메라, 시계, 그릇, 도자기, 전화기, 축음기. 요즘 젊은 사람에게는 골동품이지만 60대, 70대 분들에게는 직접 써봤던 물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을 걷다가 야, 우리 집에도 이거 있었는데 이 말이 자꾸 나옵니다. 물건 하나를 보면서 옛날 기억 하나가 따라오는 겁니다. 전철은 신설동역에서 가깝습니다. 꼭 뭔가 사려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천천히 구경하십시오. 그러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가격 한번 물어보고요. 풍물시장은 돈보다 시간이 잘 가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2위는 풍물시장보다 훨씬 거칠고 훨씬 정신없고 어떤 분에게는 훨씬 재미있습니다. 1,000원짜리 물건 사이에서 진짜 보물을 찾는 곳입니다. 2위 동묘벼룩시장. 2위는 동묘벼룩시장입니다. 동묘에 처음 가보신 분들은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쇼핑몰과 완전히 다릅니다. 골목을 따라 물건이 펼쳐지고 바닥에도 물건이 있고 옷이 산처럼 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헌옷, 신발, 시계, 공구, 카메라, 오래된 전자제품.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인데 또 누군가에게는 이걸 여기서 찾았네 하는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겁니다. 백화점에서는 돈만 있으면 원하는 걸 삽니다. 동묘에서는 찾아야 합니다. 뒤져보고 들어보고 가격 물어보고 다시 내려놓기도 하고 그 과정 자체가 놀이입니다. 전철은 동묘 앞역입니다. 저렴한 옷 한 벌 찾아보셔도 되고 오래된 물건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공구나 시계 같은 것 앞에서 생각보다 오래 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1위입니다. 그런데 1위는 시장 하나만 보고
선점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볼 것도 있어야 하고 시장 밖으로 나가도 갈 곳이 있어야 하고 하루를 통째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1위 수원남문시장권 굿신이어즈가 뽑은 전철타고 가볼 만한 수도권 시장 1위 수원남문시장권입니다. 왜 1위일까요? 여기는 시장 하나를 보고 끝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팔달문 주변으로 여러 시장과 상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목 하나를 지나면 또 다른 시장이 나오고 시장 밖으로 나가면 수원화성이라는 완전히 다른 볼거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통닭입니다. 큰 가마솥에 닭을 넣고 노릇노릇하게 튀겨냅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치킨과는 또 다른 맛입니다. 튀김옷이 바삭하고 닭 한 마리를 뜯어먹는 옛날 통닭 특유의 재미가 있습니다. 친구 몇 분이 같이 가셔도 좋고 부부가 가셔도 좋습니다. 통닭 하나 시켜놓고 옛날에는 이런 게 정말 맛있었는데 이야기하면서 드셔보십시오. 수원역에서 내려 버스를 이용해 남문시장과 팔달문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루 코스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구경, 통닭 한 끼, 팔달문, 수원화성. 조금 더 걸을 수 있는 분은 행궁 쪽까지. 그러니까 굳이 여행 계획을 거창하게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오늘 뭐하지? 하다가 전철 타고 수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먹거리 시장 구경, 역사 나들이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원 남문시장권을 1위로 골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뭐가 땡기십니까? 이제 다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빈대떡과 육회가 생각나면 광장시장, 닭강정이 생각나면 신포국제시장, 회와 꽃게, 새우가 생각나면 소래포구, 뜨끈한 순대국이 생각나면 수원 지동시장. 이 네 곳만 기억해도 오늘 점심 메뉴 때문에 고민할 일이 줄어듭니다. 매콤한 갈치조림이 먹고 싶다면 남대문시장, 몸에 좋은 약초나 건강식품을 구경하고 싶다면 경동시장과 서울 양령시장, 옛날 오일장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면 모란민 소고일장, 골동품과 추억의 물건을 보고 싶다면 서울 풍물시장. 시장에 가는 이유가 꼭 장을 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헌옷과 중고품 사이에서 보물 하나 찾아보고 싶다면 동묘 벼룩시장, 통닭 먹고 시장 구경하고 화성까지 하루 나들이를 하고 싶다면 수원 남문시장.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어디 가지? 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뭘 하고 싶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음식 따라가고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시장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곳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차 막히는 곳 신경 쓸 필요 없고 주차장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전철 타고 가서 천천히 시장 구경하고 밥 먹고 힘들면 쉬었다가 다시 전철 타고 돌아오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멀리 가는 여행만 여행은 아닙니다. 집에서 전철 한번 타고 처음 보는 시장에 가보는 것도 충분히 훌륭한 하루 여행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시장보다 더 중요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병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머리가 걱정되면 어디로 가야 할까? 심장이 걱정되면, 허리와 무릎이 아프면, 눈이 침침하면. 그런데 우리는 큰 병원 이름은 알아도 어느 지역에 어떤 전문 병원이 모여 있는지, 어느 전철역에서 내려야 편한지는 의외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머리는 어디, 심장은 어디, 허리와 무릎은 어디, 눈은 어디, 질환별로 알아두면 좋은 서울과 수도권의 병원 지역을 전철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시장보다 훨씬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10곳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를 가장 먼저 가보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아니 이 시장이 왜 빠졌어? 하는 곳이 있다면 댓글에 꼭 적어주십시오. 댓글을 보면서 다음 시장편도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맛있는 것 하나 드시고 좋은 구경 하나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오늘 잘 나갔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굿시니어즈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